인상파 화가들의 핫플레이스, 파리 최초의 기차역인 생라자르역은 19세기 도시계획의 일부분으로 지어졌습니다. 역을 둘러싼 도시개발은 유럽의 새로운 거리라는 이름으로 이 주변부 길 이름에 유럽의 주요 도시명이 붙어 있는 그런 맥락으로 지어졌는데요. 계획도시였습니다. 당시 파리 사람들은 우리로 치면 아파트에 붙는 알 수 없는 외국어 이름처럼 그 정도의 호감으로 유럽의 대도시행 여정을 동경하면서 거리에 유럽 대도시 이름을 붙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버스로 지나면 프랑스어로 유럽 도시를 어떻게 읽는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를 뷰캬헤스트라고 읽는데 이런 것처럼요. 19세기 부르주아들의 휴양지행 열차역으로 또 그 시대 인기 직업이던 화가들의 핫플레이스로 유명했던 이 역은 현재 매우 서민적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건재한 사립학교의 존재로 혹시 여전히 부유층이 살고 있는 곳은 아닐까 그런 의문이 있는 묘한 동네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아하는 동네로 물론 파리에 제가 안 좋아하는 곳이 있겠느냐마는 유독 좋아하는 동네로 오랫동안 거주했던 생활권역입니다. 그럼 파리의 첫 번째 기차역이자 인상파와들의 핫플레이스 오늘은 본의 아닌 그림 감상까지 함께 합시다. 유럽 거리와 인상파 화가들 생라자르역 개발은 1826년부터 시행된 대형 부동산 개발의 일부분이었다. 부동산 개발업자는 이 개발 프로젝트에 유럽의 새로운 거리라는 명칭을 붙였다. 당시 인상파 화가들은 현대성에 예민했고 역이나 거주지역을 작품 주제로 삼는 것을 즐겼다. 트렁베르살 플랫폼 끝에 왼편으로 난 길을 마주본다. 이 길에서 휘드홈 길 방향의 출구로 나가면 만나는 길이다. 여기서 언덕을 오르는 느낌으로 직진한다. 휘드홈 길은 1859년 생긴 길로 홀수번지엔 오스만 스타일의 건물들이 늘어서 있다. 눈에 들어오는 아파트의 상상수는 사무실이 됐던 적이 있었다. 1990년대 초 파리에 심각한 부동산 위기가 닥치자 사무실을 다시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때 29번지에서 31번지의 아름다운 주랑으로 장식된 화려한 건물에 10개의 사회주택이 자리 잡았다. 거리 제곱미터당 가격을 생각하면 7,000에서 8,000 유로 사이로 파리 사회주택 사무소의 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좋은 수였었다. 거기서 왼편으로 가면 휘드 스톡홀름에 다다른다. 여기서 구스타프 에펠이 사인해둔 철골 구조의 성토기 식당 성당의 첨탑을 볼 수 있다. 그 왼쪽 휘드 마드리드는 완전히 음악과 관련된 장소로 받쳐진 길로 14번지에는 옛 국립 콩세바투아 음악학원과 악기나 악보를 파는 상점들이 있다. 거기서 오른편으로 가면 유럽 광장에 다다른다. 6개의 길이 이어지는 교차로 광장으로 생라자르 역을 떠나는 기찻길 위로 건설되어 있어 종종 유럽 다리로도 부른다. 이 다리는 도시의 중요한 교차로이자 철도와 철도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장소이다. 1868년 역이 완공된 이후 근처에 아틀리에를 둔 인상파 화가들을 끌어당겼다. 당시 현대성의 상징이던 철길에 열광했던 인상파 화가들은 여기에 있는 소재, 기차와 철길을 그리기 좋은 장소를 찾아 광장으로 왔었다. 만에는 휘드 생테테부르크 길 2번지에 있는 아틀리에가 있었고 그가 좋아하던 작가로 팬이며 친구였던 스테판 말라메는 1872년부터 89번지 휘드홈 길에 살았다. 에밀 졸라는 두 걸음 거리인 바티뇰 지역에 살았었다.
19세기 예술가와 작가의 주거지는 부르주아들의 주거지와 고급 주거지 속에 긴밀하게 섞여 있었다. 그러나 예술가가 되려는 더 하층 출신의 지원자가 무척 많아졌고 예술가 지위는 가치가 점점 떨어졌다. 덜 인정받거나 덜 부유한 예술가는 가난한 지역의 자유로운 예술가로 사는 데 만족해야 했다. 마네가 1873년에 그린 철길은 1874년 살롱에 출품됐다. 그 살롱이 우리가 흔히 낙선전이라 하는 것이다. 작품은 활발하게 비평됐다. 비평은 주제에 대해서도 있었고 표현법에 대해서도 있었다. 풍자화가는 쇠창살 속에 비이성적이란 이유로 감금된 마네를 그려 배포했다. 그런 여론이 마네 스스로 이곳 휘즈 생트페테르부르크 길을 아틀리에에서 스스로 작품을 선보이도록 했다. 지형의 경사 때문에 생라자르 역은 위치에 따라 다른 광경으로 보인다. 어떤 때는 역이 돌출되어 보이고 어떤 때는 단중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낮은 지대로 보인다. 유럽 다리는 선로로부터 8m 위로 도심 한가운데에 기차역을 넣음으로써 도시 조직에서 단절된 지역이라는 인식을 들게 한다. 선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조각으로 계획되어 도시 속 거대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유럽 다리는 까이보트가 그렸다. 더 넓은 시야각을 위해 휘드 비엔느에 자리 잡은 화가는 기차를 보는 부르주아들과 노동자와 거대한 금속 건축물의 산업화적 기하학을 우선으로 넣었다. 파리의 길, 비 내리는 날, 1876년에 까이보트는 휘드 모스크 길과 휘드 띠엉길 교차로를 화폭에 넣었다. 한편 클로드 모네의 관점은 완전히 달랐다. 모네는 열차의 움직임을 격분하는 것처럼 넣은 사자굴을 표현했다. 유럽 다리는 튀어나온 머신의 증기로 흐트러뜨려졌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신미감과 함께 19세기 후반을 특징하는 철과 유리로 된 건축 양식으로 인상주의 화가들을 사로잡았다. 클로드 모네의 작품 갸드 생라자르 레시노는 이런 관점의 사례이다. 작품에는 기술적 사물의 순수성과 불안정하게 부글거리는 하늘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었다. 1876년에서 1879년 사이 모네는 자그만치 8점의 작품을 생라자르 역에 할애했다. 19세기 말 예술 영역에서 인상주의의 등장과 함께 주제를 고르거나 그리는 방식에 있어서 자율성을 쟁취하기 시작했다. 효과적인 혁명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객관성을 겨냥하지 않고 인상과 열광으로 가득한 화가의 시선을 제한하려 시도함을 뜻한다. 생라자르 역은 여전히 작품의 원천이다. 몇십 년 후인 1949년 추상학가 베이라 다 살바는 작품 소재로 역을 선택했다. 2008년에는 파리의 밤 축제인 라뉘 블랑쉬에서 파리의 기차역들이 애니메이션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에서 파손된 옛 역을 대체해 1970년대에 지어진 몽파르나스 역은 제외됐다. 몽파르나스 역을 제외한 파리의 역들이 지닌 19세기 메카닉 기술과 경제적인 흥취와 달리 1970년에 지어진 몽파르나스 역은 냉담한 실용성에 지배를 받는다. 라니 블랑시 행사에서 영국 예술가들은 도시적 혼돈과 역동적인 풍경에 흥미를 갖고 생라자르 역 유리창 아래에 자정의 빛을 비추는 작품을 기획했다. 가장 도시스러운 구현 속에 산업혁명을 축가했던 먼 시대의 화가들에게 경애를 표했다. 휘드 마드리드 길의 연장선 속 휘드 리에주 길 짝수번지에는 제2제정기 시기 지어진 몇몇 오스만식 건물과 함께 그 시대는 여전히 건재해 보인다. 56번지 대저택에는 아름다운 나성 계단이 있고 52번지 사립학교를 수용했다. 52번지 학교는 부르주아들의 명문으로 아직도 부르주아들이 이 주소지에 있다는 걸로 이 지역에 부분적으로는 여전히 고급 거주지가 있음을 입증한다.
이 학교는 가정교사 방식에 따라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각 학생의 특성을 적용한 매우 유연한 학제를 제공한다. 사교계 회지인 르보땅 몽땅에 따르면 1936년에 49 가족들이 휘드 리에주 길로부터 오른편에 있는 휘 담스테르담 길에 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83번지와 85번지의 두 대저택이 언급되었는데 이 기록제에 따르면 33 가구들은 휘드 리에주 길에 주거지를 뒀고 휘드 리스본 길 98번지에는 귀족 유명 가문인 호슈포콜, 푸타레, 포코할 또는 바롱엉펑이 있었다. 휘 담스테르담의 오른쪽 출구 쪽 휘 썩라자 길에는 상류층 영부에 드는 30 가구들이 살았었다. 오늘날에는 대중적으로 변해 소란스러워진 곳이다. 휘 담스테르담 길에서 다시 생라자르 역으로 돌아가는 길로 가서 물론 부다페스트 길로 가는 법도 있지만 말이다. 부다페스트 길에는 오늘날에는 파리의 대형역 근처에는 거의 사라진 부수물인 매춘부와 사회 빈곤이 군림한다.